안녕하세요, 리비의 한입니다. 오늘은 게시판 페이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게 된 언어는 HTML4와 CSS1,2로만 만들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HTML5와 CS3에서 활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모든 언어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업하기 전에 이미지 슬라이스를 한번 해봐야겠죠. 여기서 필요한 이미지는 바로 여기 있는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만 따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슬라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제가 PSD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캡처로 작업했기 때문에 우선 그냥 이미지로 뜨는데 여러분들은 되도록 PNG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이 블릿 또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우선은 아이콘에서 페이징이라고 하고요. 맨 처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퍼스트라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미지는 바로 이 이미지죠. 이미지 높이는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를 똑같이 해서 저장해 주는 것이 좀 포인트입니다.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음 버튼이기 때문에 바로 PNG라고 PNG 확장자로 그대로 하고 다음을 의미하는 NEXT 저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의미하는 라스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을 시켜서 이제 이미지 자르기는 끝났고요. 이제 바로 HTML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과 브라우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배치를 시켰고요. 자, 우선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페이징을 만드는 것은. 하지만 지금 어떤 분은 OLLI, 어떤 분은 ULLI, 어떤 분은 그냥 링크만 나열하는데 어느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리스트를 ULLI나 OLLI 같은 리스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접근성 쪽에서, 물론 접근성 오류는 아니지만 사용성 쪽에서 어떤 회방이 될 수 있거든요. LI 각각마다 읽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보다 A를 다 전부 다 몰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OLLI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성을 생각하면 센스 리더에서 LI를 다 읽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A만 다 놓는 것이 편하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통 OL이나 UL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언어로 그 방법으로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페이징의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UL, 다음에는 OL, 다음에는 링크로만 해서 작업을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한번 OL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보게 되면 우선 링크 순서대로 놔야겠죠. 맨 처음, 이전, 그리고 페이징,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이렇게 링크를 놔야겠죠. 그러면 총 현재는 3개 가운데 2개, 3개, 그리고 2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안에 링크는 링크 텍스트를 꼭 넣어야겠죠.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링크 텍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링크 텍스트를 좀 넣겠습니다. 링크 텍스트는 처음에는 처음으로 가기이기 때문에 꼭 안에 넣어줘야 돼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전 페이지, 그리고 숫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간다. 첫 페이지라고 넣을게요. 자, 다음에는 CS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이 여기서 끝이 나게 되고요. 브라우저를 한번 볼까요?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자, 100% 상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OL과 ULI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 옆으로 붙이게 되고 가운데 정렬도 해야 되죠. 지금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전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페이징 대부분이 다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CSS 들어가기 전에 클래스 한번 줄게요. 클래스를
페이징이라고 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HTML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좀 위로 올려서 작업을 할게요. 자, 우선은 디자인 다시 한번 보면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인데 블록 요소예요. 블록 요소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려면 필요 조건이 있죠. 가로 사이즈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로 사이즈 있는 상태에서 마진형 오토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기본 조건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디자인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가로 사이즈 주고 마진형 오토 하고. 하지만 이 페이징이 꼭 3개가 있을까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최고는 보통 10개까지 있죠. 그러면 이 가로 사이즈가 계속 유동적으로 바뀔 텐데, 그때마다 가로 사이즈 따로 주면서 마진형 오토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텍스처라인 센터를 할 겁니다. 텍스처라인 센터라는 것은 가운데 정렬이죠. 하지만 텍스처라인 센터는 블록 요소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럼 블록 요소에 적용이 되지 않는데, 텍스처라인 센터를 하게 하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록 또는 인라인이 돼야 된다. 또는 모든 요소를 다 인라인으로 만든다. 그 2가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블록 요소의 속성을 없애버리고 가로 사이즈,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변형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 블록으로 하겠습니다. 인라인으로 해서 옆으로 붙긴 하지만 이 링크들은 전부 다 가로 세로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인라인 요소에는 가로 세로를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이 OL은 그대로 두고 LI를 클래스 페이징에 있는 LI를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꿉니다.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게 되고, 그럼 옆으로 다 붙게 되죠. 이것들을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 페이징을 텍스처라인 센터로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가운데 정렬을 이 방법을 쓰지 않고 LI에다 플롯을 주게 되면 가운데 정렬이 안 돼요. 더군다나 가로 사이즈를 줘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플롯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LI를 플롯을 주게 되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하지 않고, 그러면 왼쪽으로 다 붙게 되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오지 않게 돼서 뭔가 또 다른 방법을 또 쓰게 되실 거예요. 이게 OL에다가 가로 사이즈 마진형 오토를 주는데 1, 2, 3이니까 또 안 되고, 그러자니 또 OL을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날리자니 그것도 또한 가로 사이즈만큼 또 가운데로 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LI를 플롯 레프트 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해서 가운데로 오게 하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잘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라인 블록을 쓰면서 이젠 다른 효과기보다 다른 영향이 좀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좀 디자인 입히다 보면 또 알게 되거든요. 드래그를 쭉 하다 보면 자기가 원치 않은 이렇게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서 보게 되면 드래그 글씨 하다 보면 이 첫 페이지에서 G자가 끝나고 그 다음에 E자를 바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스페이스 한 칸이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한 칸이 생기게 되는데, 이 생기게 된 이유가 스페이스 한 칸이 생기는 건 2가지 경우 때문에 그래요. 우선 현재는 둘 중에 하나인 거고, 인라인 요소끼리만 있을 때 또는 인라인 블록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스페이스 한 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좀 2가지 방법이 있죠. 이 스페이스 한 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코드를 한 줄 처리합니다. 그래서 한 줄 처리해요.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붙게 되죠. 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스페이스 한 칸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자, 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죠. 코드 읽기도 불편하고 코드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폰트 사이즈 0을 주게 됩니다. 최종 부모에다가 폰트 사이즈 0을 주게 되면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글씨가. 드래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붙어 있죠. 근데 자식들이 폰트 사이즈가 현재 영향을 받지 않은 이유는 제가 디폴트.css를 써서 그래요. 여기서 전체 기본 사이즈를 줬기 때문에 걔가 먼저 들어가게 된 것이고, 지금 부모에다가 우선 줬기 때문에 부모에 있는 다른 요소 밖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폰트 사이즈가 초기화가 0이 돼서 이제 다 붙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블록 요소를 인라인 요소로 만들거나 인라인 블록 요소를 만든다던가 또는 인라인 요소를 연속 배치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보다 간격이 더 벌어지는 상황을 좀 보시게 될 거예요. 가끔씩 작업하시다 보면. 그럴 때에는 지금처럼 코드를 한 줄로 붙여주는 건 좀 바보 같은 행동이고요. 좀 그 틀어지는 그 영역이 생긴 부모의 폰트 사이즈 0을 주시게 되면 지금 같은 현상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원래 목적대로 이게 다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코딩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앞에 2개 버튼, 뒤에 2개 버튼, 이 각각 2개의 버튼들을 그리게 될 건데 각각 배경 이미지가 다르죠. 그러면 각각의 별도의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좀 클래스를 주도록 할게요. 클래스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라고 하고 이전 다음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주고요. 나머지는 2개든 3개가 되던 좀 밀렸었네요. 2개가 되던 3개가 되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또.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2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좀 공통사항을 좀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같이 클래스를 좀 잡아야겠죠. 지금 포스트와 쉼표에서 그리고 이전 그리고 다음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잡아서 공통으로 묶어줄 거예요. 공통으로 묶어주는데 LI의 디자인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페이징을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버튼이거나 링크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 영역을 좀 넓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LI의 디자인을 넣게 되면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을 할 수가 없어요. 클릭이 되더라도 이 글씨만 있는 부분만 클릭이 되거든요. 그럼 이 빈 공간들은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넣으실 때는 링크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LI는 단순히 부모 역할만 하고 그 안에는 링크를 따로 잡아서 링크에다가 이제 디자인을 넣는 것이죠. 우선 가로 세로가 들어가고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A 요소는 인라인 요소죠. 그래서 인라인 요소를 블록 요소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 그리고 선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각각 사이즈 재고 컬러 넣겠습니다. 30, 30에 이 색상이네요. 그러면 30, 30에 이 색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2개 각각 박스가 다 형성이 됐죠. 이렇게 비틀어진 이유는 텍스트가 박스보다 커서 그래요. 그러면 텍스트를 우선은 잘라줘야겠죠. 가로 세로보다 초과된 데이터를 눈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 확대를 해주게 되면 글씨가 다 잘라 나오게 되죠. 이 글씨를 써주는 이유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센스리더라는 화면 낭독기가 또는 다른 화면 낭독기가 여기 접근했을 때 이 링크의 목적을 읽어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글은 안 보여야 되잖아요. 글을 안 보이기 위해서는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로 해서 투명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글씨는 안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배경만 넣게 되면 돼요. 자, 우선 배경을 하나씩 넣어볼까요? 자, 첫 번째 배경, 백그라운드. URL 해서 넣고요. 브라우저에서 이미지를 넣습니다. 이미지를 우선 처음에 이미지죠. 포스트 이미지를 넣고 자, 반복하지 않아야 되죠.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위치는 가운데로 와야 되죠. 반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 넣어줍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오게 되죠. 자,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해서 4개 전부 다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경로만 바꿔서 파일명만 바꿔서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똑같이 이름을 썼기 때문에 똑같이 복사 붙이기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이나 파일명을 잘 넣어야 되는 방법 중에도 이렇게 클래스명까지 생각해서 파일명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복사 붙이기만으로 그때그때 부르지 않더라도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근데 코드가 뭔가 많이 좀 복잡해 보이죠?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코드량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부분은 경로만 다르고 반복 정도와 위치는 같아요. 그러면 이곳에 전체 공통에 이 네 가지 버튼의 공통에다가 같은 것만 따로 빼줍니다. 그리고 다른 것만 따로 넣어줘야 되죠. 문제는 속성이 같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 백그라운드 속성 자체는 URL, 컬러, 리핏, 포지션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 모든 걸 포함하는 녀석이고, 다시 또 모든 걸 포함하는 게 나오면 노 리핏도 안 되고 센터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퍼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지만 다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죠.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이미지만 하겠다, 이게 작성을 해주고요. 나머지 공통 영역, 반복 정도와 이미지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서 전체 공통으로 잡은 CSS 쪽에서 이 선택자 쪽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이 단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이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 또는 마우스 올렸을 때 디자인은 밑줄이 생기고 이 컬러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링크 텍스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이미지를 캡처했기 때문에 높이가 텍스트 크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12픽셀. 그리고 텍스트 가장 진한 부분 추출해서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을 만들 때는 제가 클래스를 주지 않았잖아요. 클래스를 주지 않은 이유는 이 부분이 오른쪽 왼쪽 이 버튼들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요. 현재는 3개밖에 없지만 최고 10개까지 찍힐 수 있기 때문에 10개 대 4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많은 부분의 디자인을 차지하는 것을 클래스 없이 만들어주고, 다른 부분, 이 총 14개의 링크 중에 다른 4개의 부분은 따로 클래스를 빼는 것이죠. 그게 좀 클래스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요소 선택자로 사용될 부분을 따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모든 A 링크에 대해서 컬러를 부여합니다. 바로 이전에 복사해놓은 컬러로 기본 링크의 텍스트 색깔이죠. 그래서 텍스트 색깔 바꾸고요.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A 링크에 마우스 올렸을 때 컬러도 같이 바꿔주겠습니다. 컬러는 가장 진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올리면 생기죠. 자, 밑줄 생기는 거 있죠? 텍스트 데코레이션에서 언더라인 주시게 되면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밑줄까지 생기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링크의 이 범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링크를 했을 때 보통 가끔 퍼블리셔 분들께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링크를 이만큼만 넣어놔요. 그리고 링크와 링크 사이에 벌리는 것은 링크에 마진을 주거나 li에 패딩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작은 글씨, 지금 확대했지만 이 작은 글씨를 일반인도 클릭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나마 이쪽에 있는 버튼들은 박스라도 있어서 우리가 링크 영역을 넓혀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박스도 없고 배경색도 없기 때문에 어떤 링크 영역을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이 근처를 가면 마우스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링크 클릭하는 버튼으로 마우스로 바뀌게 되면 그 사용자 경험에서 인식을 해서 클릭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근처로 가도 그런 영역이 없으면 이 글씨 조그만 것까지 누르려고 해요. 그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퍼블리셔의 굉장히 실수죠. 사용성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페이징을 하실 때에는 링크 영역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링크 영역 얼마나 넓히느냐, 이 양쪽에 나와 있죠. 바로 이 크기만 하시면 돼요. 이 크기만큼 링크 영역을 넓히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다고 텍스트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박스를 하나, 가상의 박스를 그려 넣는 것이죠. 자,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넣겠습니다. 그려 넣고, 자, 이성 박스에 넣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죠?
그래 이렇게 박스를 맞추면 됐었어 라고 생각이 들겠죠. 전부 다 같은 사이즈가 되는 거고 나머지 여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링크 영역을 꼭 이 정도 크기로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디자인과 맞춰서. 대부분 이 링크 디자인, 이 페이징 디자인 하실 때 이전으로 가는 거 다음 가는 버튼들은 대부분 어떤 영역이 꼭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디자인이 될 경우는 퍼블리싱 입장에서 임의로 영역을 크게, 링크 영역의 범위를 크게 넓히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접근성에도 항목에도 있습니다. 콘텐츠의 간격이 명확해야 돼. 콘텐츠 간의 간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해주셔야 될 그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꼭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우리 가로 세로 이제 알 수 있죠. 이 가로 세로 32픽셀 가로 세로 링크 영역을 넓혀주면 돼요. 그럼 모든 A 링크에 가로 세로 넣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 가로 세로 들어가고 선까지 들어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10점 더 높아서 먼저 제공이 됩니다. A 링크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럭을 하고 가로 세로 32픽셀 넣어봤자 이쪽은 안 먹는다는 얘기죠. 크기가 달라요. 다르게 들어가요. 이쪽은 30픽셀 들어가고 이쪽은 32픽셀 들어가게 된 겁니다. 10점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 근데 중복이 되죠. 디스플레이 블럭, 여기 디스플레이 블럭. 모든 A가 디스플레이 블럭 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이 곳은 디스플레이 블럭이 없어도 되죠. 이미 위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지금 많이 틀어졌죠? 지금 개발자 도로 찍어보게 되면 잠시만요. 자, 찍어보게 되면 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이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럴 때 맞추는 것이 버티컬 라인이에요. 그래서 LI에다가 버티컬 라인 미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다 크기가 붙게 되죠. 찍어볼까요? 이렇게 정상적인 크기로 다 됩니다. 텍스트가 위로 약간 올라와 있는데 이거 아직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까지 해볼게요. 자, A링크에 가로 세로 줬으니까 텍스트 세로 가운데 정렬 줄 간격하고 32픽셀 높이만큼 주게 되면 텍스트가 정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라인 센터는 자동으로 돼 있죠. 부모에 설정하면 자식들은 전부 다 텍스트 라인 센터가 다 들어가요. 자, 다음에 이젠 정렬만 해주면 되겠죠. 좀 많이 위에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여백을 좀 더 주겠습니다. 패딩을 줘가지고 위아래 여백에서 좀 더 떨어지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간격 한번 줄 텐데 간격 한번 더 볼게요. 지금 보면 이 버튼들과 버튼 사이에 페이징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을 좀 봐야 되는데 우선 버튼들 사이 한번 봅시다. 버튼들 사이는 이만큼 있죠? 이만큼의 간격인데 이 간격을 줄 때 어느 방향으로 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준다 하면 오른쪽 주고 오른쪽 주죠. 여기도 오른쪽이 들어가요. 문제는 마지막도 오른쪽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줘볼까요? 이 버튼의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주면 이쪽도 왼쪽이 또 들어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페이징은 가운데 정렬이에요. 만약에 그 여백이 한쪽 방향, 왼쪽도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면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영역이 치우친 레이아웃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 가운데 정렬일 경우에는 양쪽으로 여백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쪽으로 주게 되면 예를 들어 현재 사이즈가 지금 4픽셀이거든요. 양쪽으로 2픽셀 주는 거죠. 2픽셀 주고 여기도 2픽셀 주고 하게 되면 양쪽 다 균등한 여백이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나 가운데 정렬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한쪽에 4픽셀 늘어나게 되면 4픽셀 플러스 나머지 영역 포함해서 가운데 정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통 우리 4개 잡은 게 있죠? 양쪽으로 2픽셀씩 줄게요, 우선은. 그러면 공통으로 준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가 양쪽으로 2픽셀 주겠습니다. 우선은 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 밖으로 여백을 줘야 되거든요. 마진을 양쪽으로 2픽셀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으로 벌어지게 되죠. 총 4픽셀이 벌어지게 되고 왼쪽 2픽셀, 오른쪽 2픽셀. 그리고 이쪽 안쪽을 좀 봐야겠죠.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쪽으로 2픽셀씩 적죠. 2픽셀 제외한 나머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만큼 21픽셀입니다. 그럼 따로 뚫어주면 되겠죠. 우선은 이 1번, 3번을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번은 잡을 수 있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10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를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이 두 번째 버튼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을 잡아서 오른쪽 그리고 왼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백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오른쪽으로 23픽셀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자, 오른쪽으로 패딩 마진을 줘야죠. A에 선을 줬으니까 23픽셀 줍니다. 그냥 마진으로 그냥 마진 주지 않은 마진에서 000, 023, 00으로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양쪽을 줬기 때문에 양쪽을 줬으면 왼쪽이 초기화가 되거든요. 0을 주게 되면. 그렇다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0 주고 2픽셀 줄 바에야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패딩 마진 라이트를 줘가지고 한쪽을 2를 무시하고 초기화 시켜버리는 것이 좀 더 편리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넥스트 부분에다가 패딩 레프트 주게 되면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숫자를 더 늘려볼까요? 잘 표현이 되는지. 자, 잘 들어갔죠? 빼볼까요? 역시나 잘 들어가게 됩니다. 가운데 계속 잘 되고 있죠. 좀 크게 키워서 확대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영역이 넓혀져서 우리가 사용자를 했을 때 마우스를 근처로 왔을 때 딱 영역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그냥 클릭해도 되는구나. 클릭해죠. 그렇지 않고 링크 영역을 좁게 만들면 여기까지 와도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작은 곳 클릭하려고 애쓰시겠죠. 특히 눈이 잘 안 보이시거나 또는 해상도가 너무 높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마지막 작업이 하나 남았는데 현재 위치예요. 우리가 위에 게시판은 없지만 게시판이 현재 페이지 몇 번째 페이지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바로 클래스를 넣으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럼 클래스 하나 넣어요. 호버와 같이 엮어줍니다. 다른 클래스로. 자, 호버할 때가 아니라 li 클래스가 on일 때 그 안에 있는 자식의 a가 이 컬러 변한다 해주는 거죠. 그럼 다른 마우스 올리면 변하고 고정적으로 되는 걸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 되면 나중에 개발할 때 개발자분들이 이 클래스를 갖다 쓰세요. 현재 위치가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자동 인식됐을 때 이 클래스를 자동 생성해 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일지 모르는 페이징을 사실 막상 만들어 보면 굉장히 힘든 컨텐츠이기도 하거든요. 페이징 자체가. 그래서 페이징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좀 실속 있고 그리고 사용성도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컨텐츠 따라 만들기 페이징 쪽 한번 해보았고요. 다음 페이징 만약에 할 일이 있으면 UL 또는 그냥 A링크만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디자인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